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상하이 생산 차량 78,906대 판매. 사상 최고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6월 중국에서 생산 판매한 자동차가 2019년 상하이 공장을 개장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중국 승용차협회를 인용해 테슬라가 지난 6월 수출용 968대를 포함해 78,906대의 중국산 차량을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5월에 중국에서 총 32,165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22,340대를 수출했다. 추이둥수 시피카 사무총장은 테슬라는 지난 6월 상하이 공장에서 월 생산량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4에서 6월 사이 코로나 규제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량이 감소했고 베를린과 텍사스 세 공장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폐쇄로 생산량의 예상보다 차질이 빚어지자 직원들에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촉구했었다. 모델 3과 모델 Y를 생산하는 상하이 공장은 지난 4월 19일 다시 문을 열었지만 6월 중순에야 본격 생산을 재개했다. 중국의 6월 전체 승용차 판매량은 총 197만 대로 정부 대책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다고 시피카는 밝혔다. 테슬라의 모델 Y는 지난 6월 52,557대가 인도돼 처음으로 전체 승용차 중 베스트셀링 모델을 차지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전기 트럭 타고 나타난 팀 쿡, 애플카 힌트, 눈길.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 중인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가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 아런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9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팀 쿡 CEO는 최근 미국 아이다호의 휴양지 선밸리에서 열린 미디어 정보기술업계 거물들의 사교 클럽 선밸리 콘퍼런스의 아런티를 빌려 탑승했다. 선밸리 콘퍼런스는 매년 7월 미국 아이다호주의 휴양지 선밸리에서 열리는 모임으로 미국 투자사 앨런 &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다. 초청장을 받지 않은 인물은 참석할 수 없으며 구글, 애플,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등 글로벌 미디어와 빅테크 거물 300명이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쿡 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에도 쿡 CEO를 비롯해 빌 게이츠, 존 말론 리버티 미디어 CEO, 선다 피차이 구글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주요 기업 리더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리비안 설립자 스케린지 CEO도 올해 처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스케린지는 아런티와 리비안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NS 2대를 행사장에 가져와 참석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블룸버그, 시넷 등 외신들은 애플과 리비안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현재 자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과 리비안이 아마존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다. 시넷은 애플이 자체 전기차 개발 대신 자율주행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기차를 개발 중인 팀 쿡 CEO가 리비안의 전기차를 빌려 타고 행사장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반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니오 투자 소식입니다. 주행거리 두렵지 않은 니오. 150kW 배터리 실어 900km 주행. 유럽 시장까지 보폭을 넓힌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니오가 또다시 최장거리 전기차를 공개했다. 양산형 전기차 가운데 최대 크기인 150kW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약 600마일 주행이 가능한 SUV ES7이 주인공이다. 노르웨이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뗀 니오가 오는 8월부터 ES7의 판매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 3을 겨냥해 최대 1000km 주행을 자신한 ET5를 선보였던 니오는 ES7을 통해 또 한 번의 혁신에 도전한다. 중형 ESUV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ES7는 길이 4912mm, 너비 1987mm, 높이 1720mm, 휠베이스 2960mm로
모델 Y와 모델 X 사이에 위치하는 덩치를 갖는다. 니오의 패밀리룩을 따라 그릴을 업된 전면부와 분리형 헤드램프로 단정한 앞모습을 갖추고 차체를 둥글게 말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은 최신 트렌드를 좇은 결과물이다. 이달부터 사전 예약에 돌입해 8월부터 고객 인도에 나서는 ES7의 가격은 75kW시, 배터리 모델 기준 46만 8천 이안, 100kW시 트림은 52만 6천 이안부터 시작한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올해 애플워치 프로 모델 나온다. 애플이 오늘 9월 출시할 예정인 애플워치 8 모델을 일반형, 고급형, 보급형 모델로 나누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워온 뉴스레터를 통해 애플이 올해 다양한 버전의 애플워치 8 시리즈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애플은 새로운 보급형 애플워치 SE와 애플워치 8 익스트림 스포츠 사용자를 겨냥한 러기드 에디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러기드 에디션이 바로 애플워치 프로 모델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마크 거머는 애플이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아이폰 프로처럼 올해 애플워치에도 프로 모델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급형 애플워치는 더 강도가 높은 대형 디스플레이의 방수 기능과 더 긴 배터리 수명 등 견고한 디자인을 갖추고 SH칩과 새로운 체온 센서를 탑재할 예정이다. 애플워치 프로의 가격은 $900나 $999에 시작할 수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또 마크 거머는 올 가을 워치OS 9 공개와 함께 새로운 저전력 모드가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워치는 배터리 절약을 위해 화면에 시간만 표시하는 절전 모드 파워 리저브 모드를 이미 갖추고 있지만 저전력 상태에서 앱이나 기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확장된 저전력 모드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다. 블룸버그 마크 거머는 해당 기능이 지난 4월 애플이 이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처음 보도했지만 지난 6월에 열린 WWDC 2022 행사에서 이 기능은 발표되지 않았다. 마크 거머는 WWDC 행사 이후 iOS 16의 새로운 고강도 보안 시스템 락다운 모드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추후에 새로운 저전력 모드를 발표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는 새 저전력 모드가 애플워치 8 등 신규 모델에만 제한돼 제공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탄력적인 기술 수요로 매출 44% 급증.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예상보다 양호한 분기 수익을 발표하며 전자제품 수요가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또 다른 신호를 제공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2분기 매출 5,341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분석가들이 예상한 평균 매출 5,190억 대만 달러와 비교된다. 애플사의 가장 중요한 칩 제조사의 실적 발표는 수요 약화와 치솟는 비용이 5,500억 달러 반도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 목요일에 삼성전자도 예상보다 좋은 매출이 21%나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아시아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다. 잠재적 글로벌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반도체 주식이 과매도되었다는 신호로 삼성의 외형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해동국제증권 제프 푸 애널리스트는 TSMC가 올해 미국 달러 기준으로 매출 30% 성장 목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 회장은 TSMC의 2분기 매출은 가장 최근의 시장 예상치를 약간 밑돌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3분기 매출은 가격 인상과 애플의 신제품 출시로 인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실리콘 칩 제조업체인 TSMC는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애플은 5가지 종류의 맥칩을 출시했다. TSMC는 또한 자동차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자동차 산업 반도체 수요에 계속 동승해 성장하고 있다. 1년 넘게 기계장치 기업과 자동차 제조사들을 괴롭혔던 칩 공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임원들은 부품 공급이 개선되고 있으며 칩의 납품 기일이 6월에 하루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시장 분석가인 찰스 셴은 TSMC 발표에 앞서 고성능 컴퓨팅과 자동차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지만 줄어든 스마트폰 칩 수요 전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올 4분기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